안녕하십니까.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이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거 확인하고, 이미 좀 몇 분이 들어가 계시지만, 11시에 시작이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어, 제가 11시에 딱 칼같이 시작할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카톡 창을 안 띄우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질문 하셨는지 여러분도 보시기 편하실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화면이 조금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는 조금 양해해 주세요. 카톡을 같이 띄워놓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보세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알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잠깐만 지우고.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발차기 에센스 CFX 두 번째 시간이네요. 여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면의 오른쪽에 그 카톡을 띄워놨어요. 제가 그 여기 발차기 선생님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 카톡 창을 해놔야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 같이 이렇게 질문 받고 한 거를 기록에 남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저도 이렇게 금방금방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해가지고요. 여기 약간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화면은 좀 작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줌 링크 아까 여기 어느 분이 올려놓으셨었는데 여기 있네요. 뭐죠? 또다 올려주셨네. 소담님 고맙습니다. 네, 요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요거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카톡에 항상 제가 이렇게 옆에 금방금방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시 보기 올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다시 녹음한 거라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에센스 1 첫 시간에는 제가 그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냥 그 뭐 이것저것 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꼭 제 얘기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여러분들도 이쪽에서 일하시면서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스스로 좀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막 다 겪을 거 다 겪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싹 좀 우회해서 좀 이렇게 쉽게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지금 여기 미국 시간은 지금 아침 7시인데 제가 철저한 저녁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좀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지금 한 잔을 마시고 갔지만 좀 이렇게 좀 머리가 띵하고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버퍼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캐릭터 이펙트.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는 그 CFX에서 다루는 일들 좀 약간 저번 시간에는 뭐 주저주저리 뭐 이렇게 뒷담화 같은 거 많이 하고 제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일에 관련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거 조금 이거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루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꾹 참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CFX를 하시지 않더라도 CFX를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미비 하나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CFX. CFX가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여러분 대부분들은 좀 이렇게 뭐 이거 클래스랑 헤어하는 거죠 뭐 근데 뭐 알고 보면은 뭐 이것저것 또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돼요. 제가 그 드림웍스에서 일할 때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일할 때 그 CFX가 좀 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CFX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레이더 밖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말아서 일하게 냅두는 경우가 많아서 좀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감독님들한테 처음에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CFX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주저주저 설명을 해주는데, 마지막에 씩 웃으면서 잘 몰라 해요. 그러면은, 그래, 열심히 해 하면서. 그런 아주 편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CFX를 또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과연 CFX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CFX를 안 하시더라도, 이쪽 분야에서 일하실 거면은 각 디파트먼트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해주는지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CFX를 조금 더 깊게 물론 나중에 이제는 다음 시간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어드밴스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파견하겠지만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CFX가 뭔지 우리 CFX 아티스트가 갖춰야 될 건 뭔지 프로덕션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싹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FX. 흔히 아시다시피 머리카락, 뭐 털,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그런 부서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외에도 그걸 활용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CFX가 이제 사실 회사마다 부르는 호칭도 좀 제각각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일을 시작한 그 리드맨 휴에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그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하는 데라고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호칭도 좀 이게 애매했던 거예요. 테크니컬 애니메이션, 소니 이미지웍스에서는 그냥 대놓고 헤어 클래스 디파트먼트. 참 직관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요즘에 이제 차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캐릭터 이펙트 디파트먼트라고 딱 이름이 굳어져 있죠. 제가 봤을 때 이름은 참 잘 졌어요. 캐릭터 이펙트. 그래서 요즘엔 캐릭터 이펙트라고 하면은 이제는 딱 다 압니다. 근데 이게 회사마다 이렇게 그 캐릭터 이펙트가 하는 일이 리깅 쪽, 이펙트 쪽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리깅하고 같이 한 부서로 묶어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웨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웨타 같은 경우도 CFX가 리깅에 있는 하나의 부서예요. 그래서 리깅에 같이 왜냐면 밀접하게 둘이 일을 하니까.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리깅과 CFX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CFX나 리깅을 가시고 싶으시면은 두 개를 다 하시면 굉장히 플러스가 돼요. 그쪽에서 또 원하는 게 그거예요. CFX를 하면은 리깅은 당연히 한다. 뭐 아니면은 리깅을 하면은 CFX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그 두 가지를 다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쭉 파서 장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거를 또 좋지만 이렇게 그 주변에 관련된 업무를 그죠. 부전공을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한쪽만 뭐 예를 들어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텍스처 당연한 거죠. 라이팅 아니면은 헤어나 이런 거 그루밍 같은 경우도 같이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CFX는 아까도 이게 상대적으로 좀 새로 생긴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리깅이면 리깅, 애니메이션 이렇게 딱딱 호칭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각각 부르는 호칭도 틀렸는데 이유인즉슨 이렇게 뭐 이펙트에 관련된 것도 있고 리깅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CFX 안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거는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생 부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자리가 많이 잡혀가지고 CFX 하면은 이거 그거지 하고서 딱 아시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 애매한 부서였죠.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이 CFX 시작은 약간 그 클린업 디파트먼트였어요. 그래서 왜 클린업이냐? 애니메이션 서포트의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나서 애니메이션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디테일을 넣고 싶을 때 해주는 게 애니메이션 서포트거든요. 소니 같은 경우는 아예 애니메이션 서포트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을 이렇게 애니메이터들이 캐릭터로 애니메이션 해줬을 때 뭐 이렇게 어디 몸이 지글대는 부분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클린업 해주는 거 아니면은 어디 뭐 이렇게 몸이 어디 스킨을 뚫고 들어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는 거. 그런 게 애니메이션 디파트먼트였는데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는 클린업 해주는 부서가 또 필요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이런 명칭은 CFX가 아니었지만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에서 클래스도 하기 힘들고 헤어도 하기도 힘들고 또 이펙트도 할 일이 많고 리깅이 또 그런 걸 다 하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게 된 게 캐릭터 이펙트의 시작이에요. 캐릭터 이펙트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라이팅 전 마지막 관문인데 그 라이팅으로 가기 전에 모든 에셋을 다 이렇게 한번 쫙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을 보고 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CFX에서 금방금방 수정을 해서 이렇게 딱딱 바꿔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그 애니메이션 렌더링이나 이런 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에셋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CFX에서는 마지막에 렌더링을 하면서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 관할하는 역할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뭐 CFX는 쉽게 고쳐가지고 라이팅 부스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 CFX 소리가 안 들리세요? 다른 분들 여러분들 소리 다 잘 들리시죠? 오케이 오케이 예. 아 황장성님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멘붕 오게 이거 혹시 저기 한번 저기 체크해 보세요. 그 아마 그 정성님 그 컴퓨터 문제 그쪽 오디오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저는 아무튼 정성님 미안하지만 제 나름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CFX는 그 저기 뭐야 하는 일이 이렇게 많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매력은 이게 아트와 테크 두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가 된 부분이에요. 아, 예. 잘 됐네요. 예. 그래서 그 아트와 테크가 적절히 좋아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루밍 같은 거, 옷을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 또 모델링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리고 CFX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안목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그런 아티스틱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필요한 부서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거를 또 시뮬레이션 셋업을 해야 되고 뭐 리깅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그 좀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깅 같은 경우는 샷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셋업을 딱 해주고 그런 그 세팅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고 애니메이션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샷 작업만 하죠. 그 각각 샷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근데 이 CFX는 두 개를 다 하죠. 셋업도 해줘야 되고 각각 샷마다 이 셋업된 거를 적용시켜서 스티뮬레이션을 걸면서 또 예쁘게 뽑아내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그런 경우는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또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CFX 요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알아본 건데 이제는 CFX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헤어. 이거 CFX의 꽃입니다, 꽃. 자, 헤어. 헤어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예,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어드밴스에서 헤어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헤어를 대충 할 줄 알면 그 CFX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쫙 보여요. 그래서 헤어가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 옷은 흔하죠. 옷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하는데 CFX에서요. 옷도 재밌고 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한데 왜 헤어가 제가 생각해 CFX 꽃이라고 생각하냐면 자 헤어를 한다는 걸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와가지고 우리 저기 헤어 해야 되는데 헤어 할 수 있어라고 누가 이렇게 툭 던져요 말을.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던질지 모르지만 이거 막상 헤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자 헤어라는 게 그루밍부터 시작해서 그루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링 그죠? 그리고 헤어 쉐이더를 또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서피싱이라는 건 예, 그 헤어 쉐이더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룩데브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시뮬레이션 셋업을 만들어줘야 돼요. 복잡한 경우는 거기에 좀 하이 레벨의 그 리깅 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시뮬레이션 셋업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셋업을 해주면 각 샷마다 그걸 인스톨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예쁘게 그 애니메이션에 맞게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목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샷을 다 돌리고 엑스포트를 해서 라이팅으로 넘겨주면은 그 라이팅에서 우리가 작업한 것들이 잘 나오는지 확인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헤어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 뭐
그루밍, 솔직히 그루밍 저거보다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널리고 널렸죠. 아티스트를 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그루밍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시뮬레이션에 적합하게 그루밍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얼기설기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헤어를 한다라는 거는 CFX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개런티하건대 이 CFX 지금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 안팎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많은 CFX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디를 가시면은 그냥 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힘드니까 그만큼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레어한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 뭐 한 70% 정도는요, 그냥 샷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샷 하면서 이렇게 그, 이런 얘기 드리면 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뭐 어느 분들 상처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뒷담화 또 들어가죠. 그 레주메를 이렇게 아티스트 레주메를 쫙 보면은요, 경력 같은 거를 딱 보면은 레주메가 길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경력이 우르륵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치고 빠지고 3개월 치고 빠지고 또 어디 가서 한 달 일하고 또 딴 데 가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샷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경력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짧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 처음에 일을 배울 때 학생을 끝내고 막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뭐 이쪽에서 막 5년 넘게 10년 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이 사람은 정말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들 가볍게 패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꼭 그, 지금 그거 혹시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좀 뼈아픈 충고 같은 거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안 되게. 그래서 절대로 그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뭐 이렇게 링크드인 같은 데 타고 들어가서 어느 분들 와 경력 많으신 분 들어가 봤는데 일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뭐 보면 한 달 일했네, 두 달 일했네, 뭐 세 달 일하고 또 딴 데 갔네 이러면은 절대 부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한 곳에서 그냥 1년 넘게 몇 년 일하시고 딴 데로 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근데 이거 다시 보기 이거 업계 분들이 이거 보셨다가 막 저 욕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모르죠. 했던 그냥 갑니다. 네. 자, 그루밍. 그루밍 같은 경우는 요게 좀 이제는 힘들어요. 예. 네, 그죠. 이거 뭐 조언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런 뭐 들으시는 분들 다 이거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그거 해당하더라도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고. 하지만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고 좋은 아티스트로 되시기 위해 그러니까 레주메를 최대한 짧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게 굵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헤어 그루밍. 요거 문제죠. 이것 때문에 이제는 CFX 족보가 많이 갈려요.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그루밍을 하는 부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CFX라고 해가지고 회사마다 막 틀립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룩데브 뭐 모델링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CFX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드림웍스의 경우는 당연히 그 헤어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걸 모델링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서피싱에서 헤어 쉐이더 다 만들어주고요. 큰 회사들은 다 그런 식으로 분업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CFX에서 단순히 하는 일은 이거 커브 가져다가 아니면 커브를 약간 뭐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셋업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라이팅 넘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일이고 회사의 경우에 따라서 소니 이미지웍스 같은 경우는 헤어 그루밍을 CFX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 쉐이더는 그 서피싱에서 만들어주죠. 소니 이미지웍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하는 이게 분야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헤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많이 틀려요. 또 작은 회사의 경우는 더더욱 많이 하죠.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CFX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한 디파트먼트에서 CFX 디파트먼트에서 뭐 그루밍부터 해가지고 다 합니다.
뭐 블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블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게임 시네매틱 이런 거 만드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도 같은 회사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큰 회사처럼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지는 않고 이렇게 좀 용병들 식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블러 이거 엄청난 회사죠. 거기 정말 뽑는 것 자체를 그 이게 뭐 싹 아티스트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을 끌어모으죠. 근데 블러가 좀 안 좋은 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티스트 중에서 신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싸게 들여다가 그냥 일 막 시키고 돈도 많이 안 주고. 근데 퀄리티는 제대로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블러에서 한 몇 년 일하시고 나오면 정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요. 대머리를 그냥 후루룩 쌓이고. 예. 그래서 거기에 블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 CFX 분이 이렇게 그쵸, 야근 많이 하죠. 예. 아마 블러 여기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블러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보면은 엄청난데 실제로 아티스트들이 일하기 편한 회사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경력을 쌓으실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일을 하시지만 나중에 경력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은 아마 이렇게 좀 소규모 회사들은 이렇게 힘든 회사들은 안 가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 준비하시고 이렇게 업계에 들어오고자 싶으신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블러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커머셜 하면서도 이렇게 좀 소규모의 VFX 하우스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쪽에서 하는 일들 중 이제 멋진 일이 많으니까 포트폴리오 빌드업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오히려 이렇게 큰 회사 가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대로 빌드업 안 되는 부분도 종종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드림웍스 와가지고 10년 동안 슈렉만 해요. 슈렉 1, 2, 3, 4 미치는 거죠. 그거 슈렉이 안 좋은 영화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참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10년 내내 슈렉만 하면. 그죠? 이렇게 쿨하고 재밌는 프로젝트가 여기 널렸는데. 네, 그죠. 네. 헐크도 아니고, 슈렉만 10년.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예, 잠깐 얘기가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회사마다 이렇게 하는 일이 그루밍 때문에 좀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그래서 그루밍 이렇게 잘하면 좋죠.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 그루밍은 보통 이렇게 CFX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그루밍을 하는 것과 CFX를 알고 그루밍을 하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루밍이 헤어를 이쁘게 처음에 만들어 주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은 다 애니메이션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헤어가 제대로 움직이게끔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단순히 헤어 리깅에서 헤어 셋업에서 해주는 만 이렇게 제대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헤어를 어떤 식으로 그루밍 했느냐에 따라서도 좋은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드밴스에서 다루는 부분 중에 좀 깊게 있게 다루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루밍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나는 CFX 안 하고 그루밍만 해 하시는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루밍을 해야지 이게 CFX에서 편하겠구나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제가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루밍을 안 하게 되고 뭐 모델링 하시는 분이 그루밍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CFX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고 하면은 그분들도 본인들이 그루밍을 정말 이쁘게 잘 했는데 시뮬레이션이나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엉망으로 나오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 욕해요. 이거 그루밍 멋지게 해줬더니 CFX에서 다 망쳤다. 아니면 CFX에서는 진짜 이상한 그루밍 가지고 시뮬레이션 이만큼 해줬으면은 뭐
감지덕지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오해해서 비롯돼서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세계를 적당히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잘 알고 계시면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루밍 뭐 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엑스젠 흔히 많이 쓰죠. 엑스젠은 요즘에 2017년도 버전인가부터 또 인터랙티브 그룸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아직 요거는 조금 그냥 스태틱한 거를 만들기에는 좋은데, 이게 좀 프로덕션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쪽과 연결해서 쓰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좀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이드 커브 같은 거 뽑을 때 이럴 때 조금 쓰긴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엑스젠으로 합니다. 또 오네이트릭스도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는 툴이죠. 요것도 발차기에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것도 써보시고. 근데 툴은 툴일 뿐이에요. 예티는 죄송하지만 제가 써보질 않았어요. 예티는 제가 회사에다가 이걸 좀 구입해서 써볼까 하고 했는데, 예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유럽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 예티의 라이센스를 사는데 이게 법적 제약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에다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냥 딴 거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엑스젠을 쓰고 있는데, 근데 사실 툴은 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툴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오네트릭스를 진짜 잘 쓰는데, 여러분이 간 회사에서 오네트릭스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예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쓰는데, 예티를 안 쓰는 회사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엑스젠도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히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제가 이거 어드밴스에서는 엑스젠 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 엑스젠은 마야를 하면은 사실 공짜로 오는 툴이잖아요. 그리고 디즈니에서 개발을 한 툴이고, 마야 워터데스크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좀 더 유저들이 사용하기 쉽게, 최소한의 서포트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까다롭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너무 이거 엑스젠 쓰다 보면 정말 책상 여러 번 치고 벽에다 머리 여러 번 박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어,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캐릭터 뭐 잠깐만요. 질문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프로덕션 모델링 파트. 그럼요. 제가 여기에서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여기 질문해 주셨는데, 요걸로 많이 버젯을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 많이 안 해요. 회사 대부분의 경우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게 왜 중요한지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음,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툴 해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어떤 툴을 쓰시던 간에, 헤어가 이런 식으로 원리가 작동이 되는구나. 그루밍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루밍 가이드 커브와 그루밍 헤어의 어떤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 시뮬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될 것이고, 이렇게 심을 해서 라이팅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겠구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다면은, 뭐 오나트릭스를 쓰시던, 뭐 엑스젠을 쓰시던, 뭐 다른 걸 쓰시던, 그 툴을 그 워크플로우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는 예티를 안 써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티를 쓰는 회사에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몇 주의 시간만 주어지면은 예트를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 회사가 파이프라인이 이러니까 예트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 회사 파이프라인은 예트가 적당하지 않다. 다른 걸 써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예트는 충분하다. 이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이제는 어느 정도 R&D를 해보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뭐 툴이라는 거 사실 튜토리얼 널렸잖아요. 인터넷에. 그죠? 찾아서 그냥 좀 어느 정도 본인이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어떤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툴은 단순히 툴일 뿐이니까 툴 가지고 툴툴 대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익히시는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루밍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저도 그루밍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좀 아시고 그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법을 아시는 거는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그럼 그루밍 테크닉에는
크게 한 요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게 자주 쓰는 방법이 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이 가이드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곧바로 직관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가장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방식이죠. 그냥 엑스젠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 두피에다가 이 가이드 커브를 이렇게 심어줘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심으면은 스트레이트한 가이드 커브가 쭉 생기겠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거기에 이렇게 빗질하는 툴이 있어요. 그걸로 빗질하듯이 싹싹싹 빗어주면서 이렇게 헤어 쉐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제 헤어들이, 이걸 우리는 프리머티브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실제 헤어들이 그 가이드 커브를 따라서 싹싹싹. 그래서 헤어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면서 그루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가이드 커브를 또 심어서 모양을 다른 식으로 해주면은 그 나머지 헤어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빗질하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그거 어느 정도 해보시면 좀 익숙하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집에서 이렇게 뭐 마야 다 있으시니까 엑스젠 열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 어드밴스에서 물론 뭐 하겠지만, 그 본인이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뭐 모르더라도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냥 열어 가지고 튜토리얼 보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감정도 익히시는 데는 좋죠. 그다음에 튜브 그루밍. 이거는 그 엑스젠, 그 디즈니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이죠. 그 모델링에서 이렇게 헤어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디즈니나 드림웍스 이런 데 계시는 모델링 분들 정말 엄청나게 작업 많이 해주세요. 진짜 편하게. 심지어 털 같은 경우도 클럼프 하나하나 이렇게 막 모델링 다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편해요. 큰 회사에서 일하면 정말 편하긴 편한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정확하게 쉐입을 뽑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 가지고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클럼프 하나당 이렇게 쉐입을 다 뽑아서 주시면은, 엑스젠에서는 그냥 요 쉐입을 갖다가 컨버팅만 해주면 엑스젠이 알아서 사사삭 맵도 다 칠해주고, 이렇게 특히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클럼프 하나하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뽑아내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튜브 그루밍을 이용해 주면은 그냥 한 방에 딱 정리가 돼서 딱 나와요.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CFX 면에서는 좀 쉽게 그루밍을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뭐 이렇게 지오메트리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이렇게 두피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만들면서 테스팅을 해가면서 이렇게 튜브를 좀 정리를 해주고, 튜브 그루밍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 하나하나가 다 튜브예요. 튜브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뻥 뚫려 있는 게 튜브죠. 빨대처럼. 그죠? 그거를, 그래서 이 시작하고 끝부분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이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줘서 그런 건지 자세히 확대를 보시면 여기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로프팅의 쉐입처럼. 그래서 이 튜브를 이용해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위로 엑스젠이나 뭐 엑스젠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해요. 갖다가 딱 헤어를 만들어 주는 방법. 그러면은 안에 가이드 커브가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되고요. 이게 엑스젠 프리머티브가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에 보시면 이거에 관련된 튜토리얼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간혹 좀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좀 굉장히 직관적인 건데, 이거는 커브를 이용해서 그냥 커브 CV 당기면서 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하죠.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제가 별로 추천할 방법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때는 뭐냐면,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 지금 가운데 이 커브 보이시죠? 여기 지금 제가 요 하얀색으로 된 거요. 이 커브에다가 그 페인트 스트로크 있잖아요. 페인트 브러쉬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커브를 움직이게 되면은 요 지오메트리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튜브 그루밍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모델링이잖아요. 이거 튜브를 하나하나 다 모델링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커브 하나로 이 튜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로 착착 CV 당기면서 커브 저희 클럼핑 지오메트리를 쉽게 볼 수 있고, 또 이게 브러쉬다 보니까 이거 프로파일 같은 거 쉽게 세팅이 가능해요. 뭐 이렇게 두께 같은 거 램프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시고, 커브로 모양 잡고, 나중에 이거를
뭐 넙스로 컨버트를 한다거나 폴리곤으로 컨버팅을 하면은 그래서 튜브 그루밍을 해야겠다라는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다 끝내신 상태에서 요 하나하나 엣지 있잖아요. 여기서 또 커브를 또 뽑아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가이드 커브 만들 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항상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나 같은 경우는 튜브도 이렇게 지오메트리도 필요하고 가이드 커브도 필요하고 해서 그걸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할 때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 헤어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쓰는 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헤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의 커브가 또 다른 여러 셋의 커브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방식인데 그 중간에 이런 지오메트리가 있으면은 그거를 연결해주는 지오메트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런 걸 뭐 리깅까지 나중에 헤어 시뮬레이션까지 고려를 해서 내가 이 스타일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루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셋업을 하겠다 이렇게 플랜이 쫙 쓰게 되면은 그때 어떤 식으로 그루밍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다. 딱 그럴 때 요 쓰는 방식이 하나예요. 카드 방식. 카드 방식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별게 아니고 그 게임에서는 커브를 다이내믹을 못 쓰니까 그렇게 카드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카드에다가 텍스처를 입히는 건데 그 텍스처를 엑스젠이나 뭐 이런 걸로 이용해 뭐 서브스탠스 디자이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헤어 그 텍스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헤어 텍스처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카드에다가 적용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결과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뭐 트리플 A 게임들 대부분 다 그 방식 쓰고 있죠. 어, 엔비디아 헤어웍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저도 저 이렇게 많이 좀 리서치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헤어의 그 앞으로 게임 쪽에서 그 부분을 많이 쓰지 않을까 해요. 좀 몇 년 후에는. 그거는 실제 헤어를 게임에서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좀 짧은 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긴 헤어는 아직까지 좀 무리예요. 그 방식이.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죠. 카드 방식으로 게임에서는 카드 방식밖에 없어요. 네. 카드 방식으로 다 만듭니다. 보니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라스트 오브 어스 2라든가 뭐 이렇게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같은 거 뭐 쟁쟁한 거 보면은 헤어 거기 엄청나잖아요. 그거 다 카드로 하는 거예요. 네, 카드로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카드도 그래도 노하우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 카드 일일이 다 텍스처 여러 가지 다양한 텍스처를 만들어서 카드 쉐입 잡아주고 카드에다가 텍스처 딱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다 보면은 그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면 아마 그런 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엑스젠 2, UE4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런 방식들이 이런 거. 자, 이게 지금 다 카드로 한 거거든요. 이거 볼까요? 자, 이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리얼타임 헤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엑스젠을 이용해서 이렇게 헤어를 실제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이걸 텍스처를 뽑아서 이렇게 카드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헤어에다가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심어서 그 지오메트리 카드 같은 경우에다가 그냥 이렇게 착착착착 텍스처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훌륭하죠. 근데 이게 영화에 쓰일 수 있는 테크닉은 아직 아니죠. 영화에서는 못 쓰지만 게임에서 리얼타임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죠. 이 방법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연구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엑스젠을 쓴 거는 엑셀을 이용해서 텍스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찾는데 잠깐만요. 카피해서 붙여서 탁 링크 놓겠습니다. 구글님한테 물어보면은 뭐 그냥 널렸어요. 다만 저처럼 이렇게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작은 설명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건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컨셉이 잡히시면은 다 구글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시죠. 다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루밍 테크닉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전번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좀 많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끝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헤어 시뮬레이션, 그 리깅 셋업하고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그루밍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뭐 간단하죠. 헤어 솔버를 이용해서 헤어를 그냥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헤어를 움직이게 해주는 건데, 자, 간혹 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헤어 이거 시뮬레이션 다 거는 거냐고. 헤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헤어가 사람 평균 헤어가 여기 보시겠지만 100,000 이게 뭐시죠? 만, 10만, 100만 개, 100만 개인가요? 그죠? 아니야, 10만 개구나. 자, 아침에 제가 이래요.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그 멜라닌 색소가 적을수록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론드, 이렇게 좀 이렇게 금발머리나 이런 백인들 머리 같은 경우는 색깔이 색소가 없잖아요. 그런 헤어는 더 이렇게 좀 얇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평균 헤어 개수가 이거보다 뭐 더 많고요. 동양인들 머리, 이렇게 검은색 진한 머리 같은 경우는 평균 헤어 개수가 좀 더 낮습니다. 근데 이 많은 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 시뮬레이션 해버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기술적 제약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텐데 그거를 다 하려면 이거 시간은 돈이잖아요. 이 프로덕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안해내는 방법이 가이드 커브, 그몇 가지 그 헤어에서 몇 가지 헤어 커브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거를 다이내믹을 걸면은 그 실제 헤어들이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실제 헤어들은 보면은 여러분 헤어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음 헤어가 그 프릭션, 서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머리를 꼭 안 감아서 그런다라기보다도 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헤어끼리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어가 붙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일일이 하나하나 커브를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몇 가지 커브만 이용해서 해주면은 나머지 헤어들이 그거를 그 가이드 커브를 따라가면은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제는 애니어만 한 게 사실 없어요. 애니어 마야에서 쓰는 건데 애니어 가지고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뭐 애니어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마야랑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마야를 쓰는 스튜디오에 애니어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니어를 가지고 딱 해주시면은 뭐 웬만한 거는 제가 뭐 드림웍스에서 작업한 거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애니어로 다 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이드 커브 개수. 이거 가이드 커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하는데 자, 이거 진짜 한 20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뭐 한 뭐 1000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느려지기만 하고 그런다고 시뮬레이션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시뮬레이션 하면서도 책상에 머리 박아요. 힘들어서. 너무 많으면. 한 200개 정도. 제가 알기로 뭐지 탱글드 그 있잖아요. 디즈니 거. 그것도 가이드 커브 한 150개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뭐 웬만한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것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덴시티를 좀 높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웬만한 경우 200개 언저리면은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커브 만들 때 그거 감안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는 제가 그 가디언즈 할 때 헤어 셋업을 제가 한 건데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까 제가 지금 언급한 거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헤어 시스템을 여기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블루 커브가 보면은 이게 각 클럼프마다 코어 커브들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약간 개토스럽지만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피가 두께를 좀 이렇게 딱 두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모델러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케이지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헤어 이렇게 클럼프 착, 착, 착. 여러분 이쪽에서 일하시려면 그림 저 정도는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 오면 있으면은 노력하세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저 정도 돼요. 여기 이렇게 커브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코어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각 이렇게 클럼프 케이지 이렇게 지오메트리마다 가운데 클럼프 이렇게 코어 커브가 있어요. 이거를 없으면 만드는 건 간단하죠. 왜냐면 뭐 커브를 엣지마다 이렇게 하나씩 뽑아줘도 되고, 그죠? 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블루 커브, 코어 커브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어, 가운데 이렇게 자 이렇게 두피에서 다시 코어 커브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걸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 코어 커브에다 이제는 조인트를 탁탁 박아요. 촥, 촥. 제가 일부러 겹치지 않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시나요? 한 땀 한 땀. 이 정도 퀄리티를 그릴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조인트. 그럼 이 조인트를 이렇게 박아서, 조인트 하나 셋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또 어느 정도 리깅이 약간 들어가죠. 그럼 이 커브가 움직일 때 이 조인트를 움직이게 해주고, 이 조인트가 나중에 얘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세컨더리 커브 있잖아요. 레드 커브 있잖아요. 레드 커브를 여기다가 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블루 커브가 움직여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걸어주면은 얘가 레드 커브들을 세컨더리 커브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이걸 세컨더리 커브라고 그래요. 그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더 걸어줘요. 얘네들한테.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팁이 살짝 움직이게끔 이런 식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자주 쓰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헤어 시스템인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리깅을 거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여기서 뭐더라? 요거 있죠? 커브 모델링. 요거 방식을 쓰면은 요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어드밴스에서, 그러니까 어드밴스 때 꼭 많이 들어보세요. 어드밴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약간 개토스러웠지만 그게 이제 약간 그런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헤어 시스템 개념은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뭐 지금 뭐 다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구나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여기다 걸어줘요. 자 걸어주면은 그게 나중에 그 지오메트리가 이게 숨겨져 있는 지오메트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렇게 일일이 헤어 커브들을 다 움직이게 해주는데 이 방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음, 헤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서 한다고 해서 꼭 다 해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1차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윈드가 막 불고 캐릭터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는요, 가이드 커브 일일이 다 시뮬레이션 할 필요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대략적인 움직임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코어 커브들 있잖아요. 얘들만 시뮬레이션 해줘서 헤어가 전체적으로 막 움직이는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프로덕션에서 이거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통 시뮬레이션을 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뭐 좀 더 복잡하게 캐릭터가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세한 디테일을 요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세컨더리 시스템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걸면서 탁 자세한 디테일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건 소니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방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드림웍스에서도 이 방식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라이엇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4. 헤어는 대충 알아봤고 4는 헤어랑 뭐 개념적으로 봐서 틀린 건 없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다만 그루밍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루밍 같은 경우가 뭐 그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테크닉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빗질 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루밍 많이 해줘요. 맵 같은 거 많이 칠하고 그냥 브러싱으로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그루밍을 많이 해줘요. 어,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일일이 그거 다 브러싱 해주면서 깔끔하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펀은 이렇게 좀 짧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고, 뭐, 굳이 이제는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가 뭐,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이렇게 바람 효과를 넣어주고 싶을 때. 그죠?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이게 요 장면들은 다 제가 한 거거든요. 요 장면들에서 지금 이게 털이 바람이 샥 불 때 이게 털이 확 바람이 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후디니에서 이렇게 요거는 가디언즈에서 나왔던 예티인데 어, 요 털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헤어커브를 쫙 엄청나게 뽑아요. 뽑아서 여기다가 노이즈를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프로시저럴 노이즈를 그냥 훅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
이거 진짜로 이거 갖다가 다 시뮬레이션을 걸려주면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털이 많다 보니까 헤어 커브가 많다 보니까 노이즈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후디니를 했는데 후디니의 장점이 뭐냐면 후디니는 커브 개수, 그러니까 마야의 단점이죠. 마야는 커브의 개수가 제약을 심하게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마야의 그 근본적인 태생 문제예요. 마야는 그 트랜스폼 노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봐, 그림판. 자,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있으면은 커브가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 커브를 이렇게 하나의 팔러클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커브가 이 표면에 붙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피.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팔러클이 또 트랜스폼 노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커브가 각각이 트랜스폼 노드가 있어가지고 그 트랜스폼 노드가 이 팔러클의 패런팅이 돼서 움직이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브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트랜스폼 노드가 똑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트랜스폼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버벅거려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가 5,000개까지 해봤어요. 5,000개까지. 5,000개 가지고 한번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한 프레임 하는데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프로덕션에서 못 써요. 15분 정도 걸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한 게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개 정도인데 이건 뭐 한눈으로 딱 봐도 200개 훌쩍 넘잖아요. 그죠? 아마 1000몇 개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후디니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후디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트랜스폼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점이에요. 점 이렇게 CB마다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노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점들이 그냥 하나의 노드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폼 이런 개념이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커브를 다루는 데서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후디니에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불러 들여와서 여기다가 그냥 노이즈를 훅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기다가 근데 필요하면은 시뮬레이션을 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캐릭터가 손으로 이렇게 예티의 팔을 예를 들어서 잡는 샷이 있다고 치면은 예티의 팔에 있는 그 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엔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그런 경우는 그냥 원오프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좀 투자를 해서 하죠. 자, 킹콩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그 작업한 친구가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킹콩 같은 경우는 마야에서 했어요. 마야에서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컵의 개수의 제약이 있으니까 얘들이 했던 방식은 뭐냐면 이게 머리 따로 팔 한 짝씩 따로따로 몸통 따로 다리 하나씩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나중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커브 개수의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 킹콩 만든 게 벌써 꽤 됐잖아요. 그죠? 아, 근데 그런 마야의 그런 제약 때문에 그런 전 몸에 이렇게 털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차라리 후디니가 좀 더 좋긴 하고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시뮬레이션만 보면 후디니는 솔직히 별로예요. 후디니에 있는 와이어 솔버가 정말 후졌어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컬리전도 안 좋고 근데 그 마야 애네어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털이 덮인 이런 걸 하려면은 아마 이렇게 킹콩 팀이 했던 방식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아니면 이렇게 굳이 긴 털 같은 부분 있잖아요. 뭐 긴 털 같은 부분만 따로 뽑아서 뭐 그런 경우만 뭐 시뮬레이션을 걸어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자, 털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옷 옷은 또 이제 뭐 CFX의 그 헤어만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헤어만큼. 캐릭터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것들, 이렇게 딱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 통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작업이죠. 뭐, 옷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가죽, 비닐, 심지어 쇳덩어리 같은 거. 리지드 바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쇠 같은 거. 헤어도 클래스 솔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깃발, 뭐, 이불, 뭐 배에 달려있는 돛 같은 거, 커튼, 체인, 로프 이런 것들만 다 클래스 솔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어, 클래스에서 그 용어 정리를 하자면 뷰티 클래스라는 게 있고 심 케이지 혹은
메쉬라고도 부르고요. 뷰티 클래스는 뭐냐면 실제 렌더링에 사용하는 옷이에요. 보통 이제 모델링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 그죠? 시뮬레이션 케이지 혹은 시뮬레이션 메쉬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러니까 CFX에서 제작을 보통 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에 쓰여지는 옷이고요. 이거는 렌더링에 쓰여지는 옷이고, 나중에 이거를 그 렌더링에 쓰여지는 옷을 시뮬레이션 메쉬에다가 랩핑을 해가지고 라이팅에다가는 이 뷰티 클래스 요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케이지는 웬만해서 CFX에서 작업을 하는데, 웨타나 소니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에서도 해줘요. 웨타는 정말 모델러가 왕인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해주니까 참 좋죠. 마지막에 그 마무리도 모델러분들이 다 하잖아요. 블렌드 쉐입으로.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CV 하나하나 밀고 땡기고 해서 해주는데, 아무리 리깅을 잘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CV를 당기는 게 최고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는 시뮬레이션 이 메쉬나 같은 경우는 트라이앵글이나 쿼드를 많이 써요. 트라이앵글, 랜덤하게 테슬레이트된 트라이앵글을 쓰기도 하고 쿼드를 쓰는데, 트라이앵글을 쓰면은 보통 굉장히 자연스러운 주름이 많이 나오고 해서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져요. 쿼드는 특별한 경우에 쓰기도 하고, 또 N 클래스를 쓰는 경우에는 쿼드를 많이 써요. 쿼드를 쓰게 되면은 단점 같은 경우는 주름이 좀 약간 좀 획일적으로 나온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 그 일부러 그런 식으로 획일적인 주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N클래스는 쿼드를 좋아합니다. N클래스 쓰시는 분들은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좋은 시뮬레이션 뽑아내려면 좀 세팅 많이 바꿔야 되고 시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쿼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퀄로스를 많이 쓰는데, 퀄로스가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정말 뭐 아주 그냥 훌륭한 툴이죠. 한국인의 자존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툴이에요. 자, 시뮬레이션 클래스, 시뮬레이션 메쉬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제작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패널 베이스드 클래스가 있고 오브젝트 베이스드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목소리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지금 이게 헛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이거 좀 이제는 대세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이걸로 클래스 많이 만듭니다. 그죠? 근데 이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결국은 방식은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패널 베이스와 오브젝트 베이스가 합쳐진 거. 왜냐면 이렇게 패널로 안에서 만들긴 하지만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엑스포트 해가지고 뭐 N클래스나 뭐 퀄러스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블러스 디자이너 기회가 되시면은 이거는 공부 많이 해두시면은 모델링 하시는 분도 좋고 뭐 CFX에서 스케이지 만들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지금 수업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옷 제작 방식이 틀려요. 그 패널 베이스를 할 건지 오브젝트 베이스를 할 건지에 따라서 제작 방식이 틀립니다. 그거는 다음에 여기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패널 베이스 클래스는 뭘 패널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퀄로스에서 제가 옛날에 그 테스트용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좀 예를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따따따. 이거 국내산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바느질을 탁탁탁 통해 가지고 이 클래스를 탁탁 합쳐줘요.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미지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그 트라이앵글로 된 랜덤하게 테슬레이트 된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딱 하고 생겨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걸어주면은 쫙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 패턴을 이용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만들기가 까다로워요. 이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패턴이 실제로 있다거나 뭐 어디서 패턴을 구할 수가 있다면 만들기는 아주 간단하죠. 그 패턴 따라 그대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패턴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옷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마블러스 디자인 하시면은 패턴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실 거고,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웨타 같은 경우는 웨타는 참 부러운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면은 당연히 옷을 만드는 그 디자이너가 패턴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패턴 갖다가 그대로 그려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저도 참 그거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패션 디자이너하고 진짜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어주면은 저는 그 패턴 받아다가 3D로 만들고. 참 좋은 제작 방식이죠. 돈 있으면 가능한데 회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별로 없죠. 큰 회사를 빼고. 예. 컨트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패턴으로 하게 되면 이 트라이앵글 레졸루션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뭐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렇게 옷은 원래가 이렇게 평평한 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 평평한 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스트 메쉬라는 거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이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도 있고. 자, 이거 레스트 메쉬 제가 여기 지금 말은 썼는데, 자, 이거 시간 내 이거 숙제예요, 숙제. 이거 클래스에서 별 5개. 엄청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레스트 메쉬. 이거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레스트 메쉬가 뭔지, 엔클래스에도 있고 칼러스도 있고, 요 레스트 메쉬 이해하면은요, 클래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간 없는데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레스메션, 자, 옷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음, 커튼 같은 거라고 쳐요. 자, 이렇게, 커튼이에요, 커튼. 자, 주름진 커튼. 제가 이거 그림이 후져가지고 일부러 써놓는 거 아니에요. 자, 커튼이 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모델링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주름이 여기에 이렇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스트 메시라는 거는 이거를 편편하게 핀 상태. 굳이 이 모양을 잡아야 돼. 이 상태를 가지고 레스트 메쉬. 자, 레스트 메쉬. 영어는 이렇게 써요. 레스트 메쉬. 자, 레스트. 우리가 그 모든 걸 내대로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화장실을 레스트 룸이라고 해요. 레스트 메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레스트 메쉬도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런 그, 외부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클래스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 기본적인 이 CV들의 그, 관계를 정립해 주는 게 REST 메시인데, 자, 이렇게 이 상태로 이용을 하면, 이 REST 메시를 이용하면은요, 이 클래스가 주름이 져 있든 앉아 있든 간에 이 REST 메시로 원상 복원력이 가능하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바람을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슉 불어요. 그러면은 바람을 불면은 어, 클래스가 이렇게 탁 바람을 불면 이렇게 싹, 그죠? 이렇게 싹 펴졌다가 다시 이렇게 딱 원상 복귀로 되면 또 주름이 막 이렇게 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레스트 메쉬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바람이 싹 불어도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두 가지 컨셉 이해하시겠죠? 요 차이. 네? 요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레스트 메쉬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중요한 컨셉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클래스 깊게 파고신 분들은 이거 꼭 공부하세요. 자, 더미는 그냥 웹용 더미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더미는 그냥 웹용 더미? 여기 질문이 이해 안 되는데. 엔더미라고 부르는 그 영화 이거 엔더미? 엔더미.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해요. 엔더미. 자, 이거 여러분들도 알아서 서로 답변해 주시고 하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갈게요. 어, 알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깊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은 일단 전체로 알아보는 것 뿐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오브젝트 베이스 클래스는 뭐냐? 오브젝트 베이스 클래스. 오브젝트 베이스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이렇게 모델링 이렇게 해줘요. 해주면은 그거를 여러분의 모델링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케이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죠. 만들기는 뭐 쉽다면 더 쉬울 수 있죠. 패널보다. 어렵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짜증이 나죠. 만들기가. 왜냐면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작이 쉽다면 쉬운데 요즘에 흔히들 그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마블러스 디자인을 쓰지 않으면은 그냥 대부분의 그냥 뭐 이렇게 좀 기초적인 CFX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갖다가 그냥 클래스를 훅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리는데, 그거는 진짜 예, 그렇죠.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릴 방법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오브젝트 베이스를 하면 이렇게 모델링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은 쿼드를 써야 될 부분은 쿼드를 쓰고,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써야 될 부분은 트라이앵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모델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뮬레이션 케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이거 제가 그 가디언즈에서 그 배경 캐릭터 중에 하나인 이게 겨울 코트를 하나 만들었던 거였는데, 이거 할 때 제가 이게 그때 좀 선보인 새로운 테크닉이었는데, 이게 볼륨을 이용하는 거였거든요. 보시게 되면 안감이랑 바깥쪽 감이랑 따로 만든 거예요. 해가지고 볼륨을 유지하게끔. 이 보면은 그 코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스킨이 이렇게 엘보우가 다 이렇게 접히면은, 엘보우입니다. 예. 옷이 요 손이에요. 손, 여기 손, 여기가 어깨 되겠죠. 어깨. 자, 헷갈리시는 분들. 그러면은 옷이 보통 시뮬레이션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 주름은 여기 이렇게 막 지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푹 튀어나와 버려요. 코트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어떤 방식을 쓴 거냐면은, 다시 한번 엘보우. 자,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안쪽에 안감이, 로우 레졸루션 안감이 여기다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이렇게 둥실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죠? 그럼 바깥쪽에 하이 레졸루션이 여기에 맞춰서 싹 이렇게 주름을 자연스럽게 주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두리뭉술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탁, 탁, 탁. 아시겠죠? 이게 그 방식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좀 피규어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코트 같은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주름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두꺼운 옷이 낼 수 있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뭐 마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오브젝트 베이스 클래스의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이렇게 좀 모델러분들이 옷을 만드시다가 이렇게 폴드 같은 거, 이렇게 주름 같은 거를 이렇게 모델링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폴드가 시뮬레이션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웬만한 경우는 좀 이렇게 보면은 그게 크게 이렇게 거슬리지는 않는데, 좀 제대로 프로덕션에서 좀 하이엔드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그거는 굉장히 신경 써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이렇게 클래스를 제작해 줄 때 폴드를 전혀 집어넣지 않아요. 이렇게 팡팡하게 만들어져요. 그냥 팡팡하게. 그래서 폴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고. 근데 마블러스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마블러스 디자인을 만들면 이렇게 주름이 된 상태로 엑스포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주름이 된 상태에서 엑스포트를 해주면은 이 주름이 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또 들어갑니다. 게토 스타일. 자, 이렇게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를 이렇게 탁 주름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치마를 딱 이쁘게. 딱 치마예요, 치마. 딱. 그러면은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얘를요, 빵빵하게 펴줘요. 이렇게 쫙. 밴드 레지스턴스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얘를 빵빵하게 펴줍니다. 그걸 이걸로 엑스포트를 해줘요. 어디에다가? 얘를 모델링에다가 엑스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모델러들이 이걸 가지고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로 클래스를 만들어요. UV 작업하기도 편하고 클래스 제작하기도 훨씬 편해요. 그죠?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여기다가 시뮬레이션을 걸겠지만 얘를 이용해서 얘를 아까 말씀드린 레스트 메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마블레스로 디자인하실 경우에는 그 클래스를 모델에서 만들어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시지 말고요. 뭐 패턴을 곧바로 주는 것도 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빵빵하게 펴져서 넘겨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쵸. 그래서 뭐 헤어도 또 가능합니다. 헤어도 제가 아까 그 뭐죠? 스토익, 이거 제가 드래곤 길들이기 2편에서 요거 비어드 있잖아요. 이거 다 클래스예요. 퀄러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거 노하우를 좀 어떻게 한 거냐면, 음,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볼륨 테크닉을 이용한 건데, 이것도 제가 드림웍스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헤어가 이렇게 많은데 얘들을 일일이 컵을 가지고 충돌하고 하려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 볼륨을 빵빵하게 유지하면서 또 충돌 효과도 제로 내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자, 이렇게 클래스로 이렇게 비어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탁탁. 어떻게 생겼더라? 네,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이렇게 케이지를 이렇게 보면 이제는 착착착 메쉬가 착착착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또 클래스를 또 집어넣어요. 또 만들어서.
아까 그 안감, 바깥감 만든 거랑 또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죠? 얘를 굉장히 빵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식으로.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이렇게 비어드들이 같은 식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또 이렇게 또 집어넣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대충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걸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볼륨도 유지되고 충돌은 클래스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콜리전도 제대로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게 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뭐 그 그러니까 이게 뭐 클래스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응용할 수 있자면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작업하는데 좀 이렇게 적용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단순히 뭐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해준다기보다도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참 재밌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feather. 이거 저희 클래스 이거 CFX에서 하는 분야인데 진짜 이거 끝판왕. 정말 짜증나요. 이거는 헤어도 들어가고 버드 들어가고 클래스 개념도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으면 정말 그냥 그 별로 효과도 없고 이렇게 그냥 feather네 이렇게 뭐 이렇게 인상적인 것도 별로 없고 하긴 그래요. 그래서 보람이 사실 별로인데 이거 뭐 엑스젠이나 오나트릭스 이용해 두면은 그 인스턴싱을 이용해서 그루밍이 돼요. 이렇게 페더 하나하나당. 근데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인하우스 툴이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상용화된 툴 중에서 이거 페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페더 하나하나당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요하는데 왜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페더를 한다고 치면은 이 페더 하나하나당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깅에서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어, 또 얘가 이제는 우리가 바람 같은 거 지을 때 시뮬레이션도 걸어줘야겠죠? 그죠?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컬리전이에요. 자, 캐릭터가 뭐 팔이 굽혔다, 뭐 몸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막 하면은, 이 페더들이, 어, 자, 스킨이라고 치면은요, 페더 카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스킨이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그죠? 페달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겹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해결해 주려면은 진짜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페더 같은 경우는 좀 프로덕션 초기에 하다 그러면은 저는 은근히 피해요. 그래, 저 남들 시켜 그러면서 이거 별로 이렇게 노가다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컬리전 같은 경우는 매뉴얼리 컨트롤 컬리전 해주는 거 이거 필요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산도 오래 걸리고 그 해주고 나서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나중에 또 매뉴얼 컨트롤로 이걸 또 막 수정도 많이 해줘야 되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가 봤을 때 제가 페더를 정말 잘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가디언즈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시간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이거 페더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려면은 이 영화 보시면은 정말 페더의 움직임이라든가 컬리전 이런 거 굉장히 잘했어요. 저 아티스트의 그 피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영화를 보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겠구나. 그래서 페더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지금 뭐 우리가 다룰 부분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해보고 굉장히 또 나누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가디언의 전설 재밌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스킨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얘들이 팬다가 그 아빠랑 이렇게 허그하는 장면인데 이거 막 쉐이픽스로 막다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버려요. 그냥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바디를 그냥 클래스로 바꿔가지고 딱 안을 때 자연스러워 싹 디포메이션이 되게 하면 굉장히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할 때 블렌드 쉐입이나 이런 걸로 막 다 이렇게 이쁘게 다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애니메이션이 바뀝니다. 그럼 멘붕이 오는 거죠. 젠장 작업 다 해놨는데 애니메이션이 살짝 바뀌어. 그래서 머리 각도를 막 애니메이터가 나 이 각도 마음에 안 들어. 머리 각도 살짝 틀었어. 허그를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 저 팔을 일로 옮겼어. 그러면은 욕 나오죠.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다 쉐이픽스 다 해줘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느긋하게
시뮬레이션 한번 다시 한번 걸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꼭 클린업을 하더라도 좀 처음에 시간을 살짝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셋업을 해주면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느긋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쉐이프 픽스로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디포메이션 해주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조금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킨 시뮬레이션도 클래스를 이용해 주는 거고 있고요. 크라우드. 크라우드 이거 진짜 저는 되게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인데, 재미도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냥 페더보다 더한 놈이죠. 얘는. 이 크라우드가 뭐냐면 이렇게 크라우드 캐릭터들이 쫙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클래스 시뮬레이션을 다 걸어주는 건데, 이거 그죠? 군중 시뮬레이션. 군중 시뮬레이션에도 시뮬레이션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샘플을 몇 개 만듭니다. 이렇게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그 클래스 종류를 만들어 놓고 다 믹스 앤 매치 하는 거예요. 끌어다가 탁탁탁탁 끌어다가 얘는 뭐 탑은 A를 쓰고 뭐 밑에 바지는 뭐 C 스타일을 쓰고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스타일 베리에이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일일이 다 시뮬레이션 걸어주고 해주고 넘기는 건데, 이거 진짜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이거 보고 클래스 잘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냥 딱 보고서는 그냥 뭐 떼거지로 뭐가 나왔네 이러고 마는 건데, 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 다 일일이 컬리전 다 뭐 잡아주고 뭐 이렇게 클린업 다 해주고 하는데 재미는 진짜 없어요. 예. 저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 펜다 때 이거 이제 그 파이프라인 잡아주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재미도. 근데 필요는 해요.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거 군중 많이 나와서 우르르 움직이면 눈에 보기는 즐겁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CFX에서 그 처음에 이제는 그, 뭐죠? 그 인트로 레벨 아티스트들이, 샷 아티스트들이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쉐이프픽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모델링이죠. 그냥 CV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탁 쉐입 잡아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비춥니다. 이거 CFX 잘하려면은 이거 최대한 피하셔야 돼요. 쉐이프픽스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는 장면이 있다 하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디포머로 대충 하면 되겠네. 뭐 클러스터 받고 아니면 레티스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소프트 마드를 이렇게 움직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스킨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저의 방식은 근본적인 원리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고, 쉐이픽스라는 건 이건 막판에 그냥 진짜 급할 때 하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쉐이픽스를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으세요. 그게 그 CFX에서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쉐이픽스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걸 사용 빈도를 한 20% 안쪽으로 낮추시는 쪽으로 일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쉐이픽스. 이거는 굉장히 그 로우 레벨 작업이니까요. 뭐 그냥 그렇잖아요.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샷에서 그냥 CV 밀고 당기고 하는 건데, 이거 필요는 하지만 이 방식은 가급적이면은 피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프랍 애니메이션,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가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 에셋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책상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있어 그 쳐요. 책상에 이렇게 뭐 컵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있는데, 캐릭터가 책상을 꽝 쳐요. 그리고 뭐 컵이라든가 책 같은 게 이렇게 책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썩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CFX에서 해줍니다. 뭐 눈에 보기엔 즐겁지만 사실 뭐 이렇게 썩 이렇게 뭐 재밌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도 CFX에서 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프로덕션에서 CFX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헤어 클래스를 이렇게 쫙 보여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CFX는 그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서포트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이 대략적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쫙 해주면은 그 자잘구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 서포트 디파트먼트에서 그걸 해줍니다. 그리고 CFX에서는 그냥 클래스 헤어만 하고, 소니는 그래요. 근데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CFX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마다 그거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다루는지는 조금씩 틀려요. 자, 프로덕션에서 이 CFX는 단순히 그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그냥 지오메트리를 받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디폼을 해줘요. 그 디폼을 해주는 방식이 헤어 솔버를 쓰기도 하고, 클래스 솔버를 쓰기도 하고, 손으로 일일이 쉐이프 픽스를 하기도 하고, 해서 라이팅에 넘겨주는 게 CFX의 역할인 거예요. 그죠? 크게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받아서 디폼해서 넘겨주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이펙트하고 차이라는 게 뭐냐면, 이펙트는 지오메트리를 깨부수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하죠. CFX는 그거를 하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디폼, 어디까지나 형태만 바꿔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CFX의 역할이에요. 거기서 FX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팅 전 최종 확인 부서예요. 그래가지고 그, CFX에서 의존을 많이 해요. 마지막에 라이팅에서. 그러니까 뭐 또 CFX에서 라이팅 가기 전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이렇게 찾아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프랍 애니메이션도 같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상에다가 컵을 올려놨는데 컵이 책상 밑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야 이거 컵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CFX에서 간단하게 쭉 빼가지고 넘겨주기도 하고 그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다 캐치를 해서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이 샷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부서이기도 해요. 근데 CFX는 굉장히 좀 비싼 디파트먼트죠. 왜냐면 뭐 디파트먼트 그래서 시뮬레이션 셋업도 해줘야 되고 각 샷마다 또 그 시뮬레이션 돌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CFX를 한다 그러면 일단 프로젝트 버젯이 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뽀로로 같은 게 있는데 보통요 어린이들의 왕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CFX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물론 치마도 입고 있는 캐릭터가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뭐 다 웬만하면은 리깅에서 애니메이션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버젯이 적은 영화라든가 뭐 TV 시리즈라든가 그런 영화들은 CFX를 사실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CFX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없어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파트잖아요. 그죠? 모델링 없으면 영화 못 만들죠. 리깅 없으면 못 만들죠. 라이팅 안 되잖아요. 그죠? 이펙트. 이펙트도 어떻게 보면 카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펙트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하죠. 이펙트 안 하고도 만들 수는 있죠, 사실. 근데 그렇게 굳이 필요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영화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 회사는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는 그 게임 쪽에서도 헤어 시뮬레이션, 클래스 시뮬레이션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게임도 웬만한 건 다 되는 추세인데 뭐 TV나 뭐 이런 저예산 영화라도 안 되게 하기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버젯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타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는 줄이기 위해서 뭐 보통 시뮬레이션 타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프레임당 10초 안쪽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해서 한 5초 안쪽으로 한 프레임당 가급적으로는 5초가 안 넘게 세팅을 많이 해주고요. 보통 사람이 한 프레임당 한 30초가 넘어가면은 이 약간 정신적 한계에 부딪혀요. 굉장히 느리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요. 실제 프로덕션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펙트처럼 뭐 파티클을 막 엄청난 몇 밀리언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런 경우만 당연히 오래 걸리니까 시뮬레이션 걸어놓고 다음날 와서 확인하지만 이 CFX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인텐스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뭐 커브도 뭐 하면 200개 클래스 시뮬레이션 그 케이지 같은 것도 레졸루션 적당히 조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가급적이면은 한 10초 안쪽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잡아주고 아니면 그 밑으로 시뮬레이션 심 시간을 좀 더 줄이면 줄일수록 오히려 저예산 영화에다가 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볼을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하자고 제안을 할 거예요. 그 대신 이거 시뮬레이션 할 건데 뭐 시뮬레이션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프레임당 1초 정도로 되게끔 해줄게 그것을 제안을 해주면은 오히려 그게 애니메이터들이 일일이 애니메이션 해주는 것보다 더 버젯을 줄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리고 아까 뭐 어느 분이 잠깐 질문을 해주시는데 캐릭터 디자인 할 때부터 참여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버젯을 줄이기 위한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그래서 뭐, 음, 캐릭터가 뭐 이렇게,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 자, 얘가 그래서 뭐 캐릭터가 뭐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렁치렁 뭐 이렇게 막 걸치고 있다가 쳐요, 이렇게.
멋있죠? 스태틱 프레임, 그냥 싱글 프레임만 보면은 딱 이뻐요. 이쁘긴 한데, 자, 이거 만약 시뮬레이션 걸어주면은, 뭐, 캐릭터가 이제 막, 움직여. 뛰어가. 차, 차. 얘가 막, 이 천들이 막 팔랑팔랑 날리고 난리가 나죠, 이렇게. 자, 스태틱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쁘지만, 자, 막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을 걸어오면은, 이거 정신없다. 니들이 원하는 거 안 나온다. 간단히 테스트를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걸 미리 그런 걸 가기 전에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결과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너무 비지하게 되고 안 이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 이게 꼭 컨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라면은, 이거를 개수를 한, 뭐, 2개 정도로 하면 어떨까?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짧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상의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는데도 버젯을 줄일 수 있고, 왜냐면 시뮬레이션 타임이 줄어드니까요. 아트에서도 이렇게 해서 뭐 굳이 컨셉에 방해가 받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이것도 괜찮아 하고 해서 멋지게 만들어주면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오히려 애니메이션에 더 도움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의 협업은 CFX, 그러니까 커렉터 디자인 할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소규모 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건너뛰고 그냥 모델러들이, 특히 뭐 이렇게 VFX 하우스라든가 뭐 커머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줄 그럴 스케줄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들면 그냥 CFX에서 갔다가 그냥 생각 없이 또 시뮬레이션 걸어주고 마지막에 그냥 막 이렇게 막 쉐이픽스 해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짜잔해서 이쁘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근데 샷을 뭐 몇천 개를 다루는 이런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기 위해서 그 CFX가 처음에 이렇게 컨셉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피드백을 많이 줍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이상적인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가디언에 나왔던 이게 샌드맨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주름이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컨셉 아티스트가 컨셉을 잡았을 때 주름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가게. 자, 그림판 다시 들어가요. 저 팔만 그려보면은 처음에 컨셉 아티스트가 이렇게 주름을 잡아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아, 이렇게 갔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름이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팔을 얘가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름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글리하게. 왜냐면은 클래스가 여기 보면 여기 주름이 여기 이런 식으로 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주름이 그렇게 되면 안 이쁘니까 얘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이게 컨셉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게 흐름도 더 좋고 보기도 더 이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제가 CFX 스킨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컬리전 같은 걸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CFX에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니까 프로덕션에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CFX에서 나중에 이거 쉐이프X를 하는 경우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 더 효과가 좋은 거죠.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컨셉 잡을 때부터 CFX가 들어가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게끔 해주면은 프로덕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피드백을 주려면 CFX 아티스트가 어느 정도 역량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많고, CF 클래스나 헤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이런 피드백도 자연스럽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거예요. 애니메이션에 방해가 안 되게 애니메이션을 극대화해 주는 게 CFX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크게 보면은 큰 개념에서 봤을 때 애니메이션을 서포트해 는 거죠. 좋은 애니메이션이 있으면은 좋은 CFX가 나오고요. 애니메이션이 후지면 CFX도 후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애니메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뽑아내는 거. 애로사항이라면은 CFX를 정말 여러분이 잘 해주면은요, 사람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안 봐요.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근데 CFX를 좀 못하면은 눈치가 탁 납니다. 저거 뭐야? 옷이 왜 저래? 저 헤어가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근데 자연스럽게 해놓으면은 CFX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잘 안 해주면은 여러분이 일을 잘했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반증해주는 눈물겨운 애로사항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히어로 클래스나 히어로 헤어를 할 경우에는 그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상적으로, 예, 인상적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작업한 거 뭐 데모에 나와 있지만, 제가 이런 경우에 얘가 이거 블라인드 폴드를 여기다 씌워주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렇게 딱. 이 경우는
투슬리스랑 힙겁의 교감이잖아요. 제가 이거 작업을 하는데 여기가 다 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할 일이 굉장히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건 애니메이터하고 굉장히 협업을 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의 그 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짜 뭐 이렇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어 잘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진짜 애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처음에 얘가 한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죠? 한 손으로 잡고 있다가 가시다 보면 얘가 이제 한 손으로 또 잡고 쫙 펴져요. 아, 이거 말이 쉽지. 이거 진짜 진짜 짜증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90% 시뮬레이션이에요. 나머지 10%는 여기 중간중간에 살짝 뚫고 들어가는 부분들 쉐이픽스를 제가 펴준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를 쫙 해서 한 번에 들어가게끔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캐시 믹스를 한 것도 없고 그냥 한 방에 쫙 들어가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씌우는 부분도 이거 시뮬레이션을 다 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떤 특별한 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부분들. 이 손으로 잡고 하는 방식은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시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손. 자, 손이에요. 손가락 타타타타. 천. 블라인드 폴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정도는 그리셔야 돼요. 이거 이쪽에서 일하시려면. 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제가 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도넛을 만들어요. 크게. 도넛. 그래서 도넛을 만들어가지고, 이 도넛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다음에, 이 도넛을 스케일을 줄여주는 거예요. 스케일을 줄여서 여기다 이동을 시킵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은 클래스가 원하는 데 딱 가가지고 잡는 게 딱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원하는 데 위치가 가게 되면 여기다가 컨스트레인을 걸어줘요. 컨스트레인. 어떤 색깔로 해야 되게 이쁠라나? 이걸로 할까요? 컨스트레인 탁탁탁탁탁탁탁 걸어주면은 손하고 탁 붙어 있게 되겠죠. 다른 손으로 잡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손으로 탁 이걸 잡을라 치면은 이 도넛을 하나 더 만듭니다. 더 만들어서 이렇게 스케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이드를 해서 여기서 탁 옮겨줘요. 도넛을 탁. 그러면은 옷이 여기로 촥 가겠죠. 이 과정을 거치니까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설사 얘가 애니메이션, 제가 왜 이런 방식을 하냐면 이게 다 아이디어인데, 애니메이터가 나중에 팔 애니메이션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멘붕 오는 거죠, 멘붕. 아, 이거 작업 다 해놨는데 그 애니메이션 니들 이제 와서 바꾸면 어떡하냐, 배짜라. 난 이런 식으로 일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살짝 웃으면서 대처를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저는 그냥 어차피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셋업이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만 촥 걸어주면은 애니메이션이 바뀌어도, 그 프로덕션에서 일하면서 하는 노하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CFX를 하실 때 쉐이픽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대처가 쉽습니다. 그죠? 자, 이거, 잠깐만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포의 케이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포의 케이프, 제가 이거 작업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90%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살짝살짝 여기저기 쉐이픽스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 정말 짜증났던 이유가 뭐냐면, 애니메이터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투 프레임마다 드로우 오버를 해준 거예요. 그림으로. 야, 이 프레임에서는 요 쉐입이어야 되고, 자, 요 프레임에서는 요 쉐입이어야 되고, 그게 그 CFX 하면서, 어, 가장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터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이게 드로잉을 그려줄 때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 샷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일일이 맞춰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을 해줘야겠죠. 이 샷에서 중요한 건 사실 케이브잖아요. 케이브, 이런 경우에 이 케이블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신경을 써줘서 해줘야 되죠. 눈에 역하지 않게 시뮬레이션이 애니메이션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 샷에서 한 비중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고는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CFX를 잘 하려면, 그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드렸어요. 그죠? 100% C 원칙, 요거는 꼭 지키세요. 100% C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 시뮬레이션을 하진 않아요. 마지막에 쉐이픽스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100% C 원칙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든지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쑥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면 100% 심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디벨로퍼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걸 의미해요. 즉 뭐냐,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쉐이픽스를 최소한하고 쉐이픽스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디벨로퍼로서의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나중에는 훨씬 더 줄게 되고 오히려 더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하게 라이브러리 셋업 해주는데 노하우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그 라이엇에서 CFX 아티스트를 뽑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조금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뮬레이션과 쉐이픽스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한 30% 시뮬레이션 돌리고 나머지 한 70%는 그냥 적당하게 내가 탁 쉐이픽스를 해버려. 그럼 그런 사람 절대 안 뽑죠. 뭐 한 50% 시뮬레이션 돌리고 50% 해. 그런 사람도 안 뽑습니다. 70% 정도 시뮬레이션 어느 정도 만들고 나머지 30%는 뭐 한다. 뭐 100% 시뮬레이션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CFX 이걸 뭐 어느 디파트먼트에 가서 일하시나 적용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뭐 커머셜 하우스나 이런 데를 가시게 되면은 7대3 그렇죠. 7대3 가르마 항상 생각하시면서 7대3 비율 황금 비율이에요. 자, 요거를 항상 유념해 두시고 그 커머셜 하우스에 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스케줄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다기보다도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그냥 팍 쳐내는데 급급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커머셜 하우스나 이런 데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습관이 돼가지고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그거 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기회가 되면은 오히려 하는 일은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큰 회사에 가서 전체 이렇게 이런 근본적인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펙트 하우스, 뭐 조그마한 하우스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회가 되면 꼭 큰 회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습득을 하시면은 그런 거를 습득을 하셔가지고 작은 회사를 가시면은요 거기서 본인이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 프로덕션을 전체적으로 더 도움이 많이 되게 본인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제가 라이엇에 가서 처음으로 한 게 그거예요. 드림웍스에서 소니에서 리드메뉴에서 배운 노하우들을 가지고 라이엇에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라이엇에서 여기저기 있잖아요. 커머셜 하우스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 회사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일을 한 게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 이러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그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보통 이렇게 좀 커머셜 하우스에서 오시는 분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코스트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라이엇의 파이프라인을 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세팅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별 5개. 이거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100% 시먼치 그리고 디벨로퍼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식을 가지고 탁 접근을 하라는 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헤어를 하려면 여러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왜냐면 그 CFX가 사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감각도 있어야 되고 리깅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자 스크립팅도 노가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디벨로퍼로 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좀 소양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기 나중에 어드밴스에서 헤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게 이제 CFX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꼭 깊이 기억을 하시고 CFX를 접근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립니다. 강추. 별 5개. 요 페이지가 오늘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지금 시간이 어느덧 저는 진짜 이거 금방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하고 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예를 또 이렇게 했던 거를 들어서 이런 거를 좀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작업을 했는지 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한계상 그거를 오늘 하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에센스 그 3주 차에 그 시간이 되면은 요거 한번 나눠보죠. 그때 에센스 3주 차 때 뭐 그때 얘기를 좀 줄이고 헛소리 좀 그만하고 갑자기 좀 굵게 짧게 굵게 얘기한 다음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요거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아까 제가 이런 건 대충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돌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뭐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런 것들 다 하나의 노하우가 되고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저한테 꼭 리마인드를 해주세요. 그 카톡에다가 혹시 시간이 나오면은 뭐 중량쌤 요거 저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은 그때 한번 또 시간 봐서 하도록 하죠. 자, 언제나 그렇듯이 저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녹화는 다 되긴 했지만 이게 시간에 쫓기는 문제를 해가지고 Q&A가 상당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은 못 받지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이제는 여기는 아침이니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하고 좀 대략적으로 그 CFX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준비를 한 건데, 사실 이런 거를 다 한 번에 다 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CFX가 하는 일을 그냥 대충 이런 거 한다라는 거 대충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헤어나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있게 이제는 CFX가 하는 일들을 어, 나눔으로써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CFX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도 많이 아쉽지만 여러분하고 더 떠들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주무셔야죠. 내일 또 회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